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5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명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나요? 둘째,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셋째,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쳤던 내 모습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나요?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내 연인이나 상사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5째,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라는 의문이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 중 단 2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정서적으로 철저히 파괴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뉴런의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심리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교묘한 기술들의 실체를 완벽히 이해하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로빈스턴 박사는 이것을 한 사람의 현실감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스턴 박사는 특히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전이 단계를 꼽았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상대방의 비난을 더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자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심리게임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이 보통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 두 번째는 방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수용입니다.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내 삶의 진실로 믿기 시작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나타나는 미세한 균열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첫 번째 징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사과와 극심한 자기검열입니다. 대화 전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습하고 있지는 않나요? 조지 사이먼 박사는 조종자들이 피해자의 높은 도덕성을 역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명백한 사실의 부정과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1944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집안의 불빛이 어두워졌다는 아내의 관찰을 단호하게 부정하며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임상심리학 전문가인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종자들이 거짓말을 도구로 삼아 상대방의 정신적 기반을 흔든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들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또 예민하게 구네? 혹은 네가 기억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같은 말들을 마치 진실인 양 반복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느 순간 내 기억이 정말 틀린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라마니 드루바술라 박사는 이것이 피해자의 인지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결국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확신에 찬 거짓말 앞에 매번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현실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지 않는다고 속삭이거나 그들이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정서적 포위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지지해주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가해자는 당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인간은 고립될수록 공포에 취약해지며 그 공포가 가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유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내 편은 오직 이 사람뿐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설계된 외로움 속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닫힐수록 가해자의 목소리는 당신의 세계에서 유일한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징후는 극심한 정서적 소진과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결말은 언제나 피해자의 영혼이 텅 비어버리는 상태로 귀결됩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동자의 낯선 자람만 남아있지 않나요?
심리 조종 전문가 해리엇 브레이커 박사는 이를 영혼의 잠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해자의 끊임없는 비난과 교묘한 통제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느덧 당신의 뇌는 즐거움이나 성취감보다는 오직 가해자의 기분을 맞추고 갈등을 피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쏟게 됩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은 이를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취향, 꿈, 가치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 가스라이팅의 올가미는 더욱 단단히 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가해자를 감싸고 변호하는 태도인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징후 중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우려 섞인 조언을 할 때 오히려 당신이 앞장서서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의도가 아니야 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가해자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트라우마 전문가 패트릭 칸스 박사는 이를 공포와 보상이 반복될 때 생기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인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정의합니다. 가해자가 고통을 준 뒤 아주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이나 사과에 중독되어 당신은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수많은 상처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박 중독과도 같아서 언젠가는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변호하기 위해 수천 가지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은 스스로 가해자가 만든 감옥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후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의 절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회복의 세계적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안전의 확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안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타인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묘한 조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임상심리학자들은 가장 먼저 기록의 힘을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려 할 때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일기나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은 당신의 현실감을 지탱해두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억격적인 지표를 갖는 것만으로도 가스라이팅의 마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회색돌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계에서 권장하는 이 방법은 조종자에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놓인 무미건조한 회색돌처럼 말이죠. 가해자들은 당신의 당황함이나 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타인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스라이팅은 고립 속에서 가장 강력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 당신의 상황을 털어놓으세요.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은 당신이 갇혀있는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줄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긍정적 관계와 경험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재배선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고 당신의 자아는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뉴런의 심리학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목소리에 당신의 진실을 가두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뉴런의 심리학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 건강과 건강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